K리그의 표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인데 미국 것을 정리하다 보니 통일성을 위해서 K리그도 똑같이 만들었네요. 미국 축구는 배트맨에서 아주 기초적인 자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표를 만들어야 해서 만든 김에 K리그도 만들었다는 거 참조해 주시고요. K리그가 2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대전과 수원전은 아직 끝나지 않아 대전의 순위는 바뀔 수 있겠네요. 수원이 대전을 이겨도 최하위고 대전은 지금 8위인데 수원을 이기면 몇 계단 위로 올라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1경기 대구와 강원전입니다. 대구는 최근 전북과 울산에 졌습니다. 예상할 수 있는 결과라 보고요. 수원 삼성과 홈에서 비긴 것이 좀 아쉽네요. 제주와 수원FC를 잡았으니 이길 팀에 이기고 질 팀에 진 것인데 문제는 상대가 강원이라는 거네요. 강원은 대전, 전북, 인천에 졌는데 수원FC와 광주와는 비겼습니다. 광주와 무승부를 냈다는 거 이번에 만난 대구를 어느 수준으로 봐줘야 하느냐가 문제이네요. 강원이 광주와 비겼어도 대구를 잡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최근 3번의 경기에 3실점을 하고 2골을 넣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대구전도 많은 실점을 할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무승부를 염두에 두고 홈승, 홈 무승부까지 가져갑니다. 제주와 광주 경기네요. 제주는 보시다시피 최근 5번의 경기가 4패의 1무승부입니다. 물론 상대팀이 대구, 전북, 울산, 포항이니 제주보다 강팀하고 붙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지금 상대팀인 광주는 어떤가요? 승무패가 같고 승점도 같습니다. 제주가 대전과 비긴 것처럼 광주와도 무승부 경기가 가능할까요? 흐름으로 봐서는 패배이지만 전부 강팀이었고 만만한 대전하고는 비겼으니 광주와도 해볼만 한 건지 생각해 봐야겠네요. 광주도 제주처럼 울산에 지고 대전과 무승부 경기를 했는데 그래도 홈에서 제주가 패한 전북을 잡았네요. 제주 홈이라고는 하지만 공격력은 광주가 더 우수합니다. 결정력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죠. 제주 패를 기본으로 이 경기도 무승부는 가져가야 할 듯요. 울산과 인천입니다. 울산에 대해선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광주와 포항을 한 점 차 승리로 힘겹게 이겼지만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라는 거. 그게 중요하죠. 포항과 광주는 울산을 이길 수도 있는 팀에 속하는데 이번에 인천은 울산을 이길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울산 승 가져갑니다.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가 붙습니다. 수원은 아직 대전과의 경기가 남아있는데 그 경기를 빼고 보면 최근 4경기가 2무 2패입니다. 승리가 없는데 상대팀이 화가 많이 난 2위팀 포항이네요. 포항은 제주 잡고 서울과 비긴 후 인천과 수원FC를 연달아 잡았습니다. 울산도 잡아보자고 했는데 골대 맞은 것만 2번에 운이 안 따라주어 한 점 차로 지고 말았습니다. 경기를 보면서 평소보다 조금 서두른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상대가 울산이라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울산까지 잡았으면 분위기가 장난 아닐 텐데 딴에는 아쉽게 진 경기라 화가 많이 나 있을 겁니다. 12위의 수원이면 포항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잡아줘야 하는 경기로 봅니다. 홈패 가져갑니다. 대전과 전북이 붙습니다. 수원전은 남아있고 그 전 경기 4개를 살펴보면 대전은 지금 1승에 3무에 그쳤네요. 수원을 잡으면 2승에 3무승부고 수원과 비기면 1승에 3무승부네요. 그에 반해 전북은 4승에 1패입니다.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상승세의 전북이 대전까지 잡을 수 있어 보이지만 대전은 승과 패가 어울리는 팀이지 무승부가 어울리는 팀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근 3전이 무승부라면 상당히 불만족일 것 같단 말이죠. 승무를 가져가느냐 승패를 가져가느냐인데 대전 홈승, 홈패를 가져가겠습니다. 전북전은 승패가 갈릴 것이라 생각되네요. 서울과 수원FC 경기입니다. 수원FC는 포항과 울산과 대구에 모두 3대1로 진 팀입니다. 강원, 인천하고는 비겼죠. 3위의 서울이 지금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데 그래도 포항, 대구, 울산이 3대1로 격파해 놓은 수원FC를 홈에서 잡지 못하면 완전히 흐름이 내려앉습니다. 잡아줘야 할 경기는 잡아줘야 하고 이번 수원FC를 상대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다시 살려야 합니다. 서울의 대전전, 전북전은 크게 나무랄 게 없는 경기였습니다. 상승세의 전북에 한 점 차로 진 것뿐이고 대전 골키퍼의 신들린 선방으로 대전과 무승부를 낸 것뿐이죠. 수원FC는 전북, 대전과는 다른 팀입니다. 홈에서 꼭 잡아서 분위기 살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네요. 홈승 가져갑니다. 이렇게 K리그를 살펴봤습니다. 2가지의 선택을 한 게 3경기나 되네요. 대구와 강원 승무, 제주와 광주 무패, 대전과 전북 승패. 하나를 지워야 하는데 제주, 광주, 대전, 전북보다는 대구와 강원이 좋겠네요. 대구의 승무를 대구 승으로만 가져갑니다. 2개의 복식픽을 남기고 미국 축구 보겠습니다. 물스, 미국 축구는 배트맨에서 기초 자료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실상 시간이 우리와는 정반대라 잘 볼 수 없습니다. 간혹 주말에나 볼까? 자료도 주지 않으면서 배팅을 하라고 만들어버린 거죠. 주중에 토토를 안 해도 어차피 주말에 하면 될 것인데 세금을 빨리빨리 많이 거두려고 열일 중인가 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물스에 대해서는 까막눈일 것입니다. 아니, 저는 그런데 또 축구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물스에 대해서도 저보다는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하튼 계속 봐온 리그가 아니기에
단지 교차 비교해 가며 찍어볼 뿐입니다. 그냥 찍는 겁니다. 손가락 가는 대로 찍는 겁니다. 이름이 예쁘면 찍는 겁니다. 그 점 참조하시고요. 배트맨에서 기본 자료도 주지 않기에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보시라고 작업해서 올려놓는다는 게 이 영상의 목적입니다. 승무패를 초이스하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찍는 겁니다. 표만 올려놓고 아무 말 없이 지나가기 뭐해서 찍는 것이기에 뭐 딱히 할 말도 없습니다. 많은 이해 바라며 표를 보시는데 더 의미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뉴잉레벨과 애틀류나 경기입니다. 뉴 잉글랜드 레볼루션은 이름의 혁명이란 단어가 마음에 들어 잘 모르는 미국 축구팀 중에 그래도 가장 사랑하는 팀이 되었습니다. 물스는 동부와 서부팀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두 팀을 합산해서도 순위가 나와 있지만 이번 회차의 토토에는 동서가 교차 경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부 순위와 서부 순위로 표시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동부 10위 뉴욕 레드불스와 뉴잉레벨이 경기를 했습니다. 이건 챙겨봤는데 뉴욕 레드가 아침 경기에 승리를 해서 10위가 된 것이지 더 아래였습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뉴욕이 선제골을 넣고 뉴잉레벨의 선수가 바로 한 명 퇴장당했죠. 그러고도 코너킥으로 동점골을 만든 후 다시 골이 먹혔습니다. 영화를 찍으려고 추가골 시간에 극장골을 넣어서 2대2가 되었는데 심판이 영화를 싫어해서 극장골을 취소해서 결국 2대1로 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뉴잉레벨 모습이었고 딱히 나무랄 데는 없었습니다. 뉴잉레벨이 같은 지구 5위 애틀랜타를 홈으로 불렀는데 살펴보죠. 뉴잉레벨은 보시다시피 홈에서 3연승을 한 후에 무패를 가졌습니다. 물론 홈에서 치른 팀들이 좀 하위권이긴 하지만 홈 강세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애틀랜타는 승리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같은 레벨이라고 보면 되는데 최근 오전의 승무패는 3승 1무이패로 갔지만 애틀랜타는 상승세에 올라탔다고 보는 게 맞겠지요. 하지만 마수라에도 홈에서 강세를 보이고 1위 신시내티와 2대2로 비긴 레볼루션이 다시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만큼 조금 더 쳐주고 싶습니다. 복식 체킹에 여유가 2개밖에 없어 승무패 중 골라야 하는데 홈승으로 가져가겠습니다. 뉴욕 레드불스가 3위 레볼루션을 잡아버렸죠? 하지만 이번에 맞붙는 팀은 1위 팀 신시내티입니다. 뉴욕 레드는 볼 필요가 없고 신시내티만 보면 되는데 13승 6무 2패입니다. 최근 오전을 볼 필요도 없이 전체 전적 21전에서 2패밖에 없는 팀입니다. 10위 레드불스에 잡힐 팀이 아니라는 거죠. 무승부만 나와도 엄청난 이변이 될 것 같습니다. 뉴욕 레드가 뉴잉레벨을 잡았지만 뉴잉레벨의 퇴장 선수도 있었던 걸 감안하면 아직 신시내티에겐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홈패 가져갑니다. 시카고와 몬트리올이 붙습니다. 몬트리올이 2승을 더 챙겼는데 패배는 더 많이 있네요. 11위 시카고가 2위 내슈빌을 잡았는데 몬트리올도 내슈빌에게 승리를 챙겼네요. 시카고는 최근 3경기를 그래도 한 골씩은 넣어주고 있는데 반해 몬트리올은 3경기를 치르는 동안 한 골도 넣지 못했습니다. 골을 넣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게 맞고 연장 패배를 당한 흐름까지 봐서 시카고 파이어 FC의 승리에 찍어봅니다. 이름은 몬트리올이 더 예쁜데 그냥 시카고 찍습니다. 서부 8위와 12위 휴스턴은 홈에서 치른 2번의 경기는 지지 않는 경기를 했습니다. 전적은 최근 오전은 휴스턴이 2승 1무 2패, 미네소타는 1승 2무 2패네요. 큰 것 같지만 큰 차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두 팀 다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경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이번엔 휴스턴의 홈이니만큼 홈승에 찍어봅니다. 스포켄자와 레알솔트의 경기입니다. 이건 전력차가 조금 나는 경기네요. 10위와 4위의 경기이고 레알이 3승을 더 챙겼네요. 홈팀 스포켄자는 13위 LA 갤럭시와도 무승부 경기를 했고 레알솔트는 서부 1위 세인트루이스를 원정 가서 3대1로 잡은 전적이 있네요. 이것도 보이는 대로 레알솔트의 승을 찍어봅니다. 동부 2위와 동부 6위 내슈빌과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내슈빌은 11위 시카고에게 잡히고 필라델피아는 13위 갤럭시한테 잡히고 얘네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내슈빌은 홈에서는 2승을 챙기고 원정은 모두 패하고 필라도 홈에서는 한 번 이기고 원정에선 1무에 3패라니? 이건 그냥 홈팀인 내슈빌이 이기는 건가요? 슈빌? 어감이 좋지 않은데 전적 차이 없고 흐름 비슷하고 득실도 뭐 딱히 난 놈이 없고 그래도 내슈빌이 홈에서 서부 1위 세인트루이스를 잡아버리는 모습을 보였으니 홈승으로 찍고 홈패까지 같이 가져가 봅니다. 산호세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산호세는 홈에서 치른 3번의 경기에서도 승이 없습니다. 2무에 1패네요. 시애틀은 원정 가서 승무패를 한 번씩 다 가지고 있고요. 시애틀이 산호세에 비해 골을 많이 넣는다고도 볼 수 없는 만큼 산호세가 홈인 만큼 승리는 못해도 또다시 무승부를 챙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무승부로 찍어보겠습니다. 밴쿠버와 오스틴 FC. 밴쿠버는 홈에서 치른 3번의 경기에서도 승리가 없고 오스틴은 홈승은 챙기고 원정에서는 승무패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계단은 4개 차이고 승리는 오스틴이 2개 더 챙겼을 뿐인데 흐름에선 완전히 오스틴이 앞서네요. 오스틴 승으로 챙겨가겠습니다. 그럼 복식 체킹이 하나 남는데
10위 뉴욕 레드불스와 1위 신시내티의 경기를 신시내티 승으로 가져갔는데 여기서 뉴욕의 승패로 복식 체킹하겠습니다. 홈 성적이 나쁘지는 않고 레볼루션을 잡았어도 신시내티에는 아직 아닌 것 같기는 하지만 제가 찍은 게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뉴욕 레드불스의 승리의 이변까지 보겠습니다. 승무패가 참 어렵습니다. 시작 전에는 항상부터 볼만한데 확 뚜껑을 열어보면 내가 뭔 짓을 한 걸까?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둬도 어려운데 물스까지 끼워놓네요. 어차피 그동안 1, 2등도 못했으니 한 번 더 1, 2등 못해도 좀 그러려니 해야겠습니다. 실제 구매 16조합과 가상 베팅 256조합 보시겠습니다. 이번 가상 베팅은 실 구매 픽이 4번을 더 복식 체크한 겁니다. 그럼 구독자님들께 좋은 일 생기길 기대하며 또 뵙겠습니다.